네, 안녕하세요.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오늘 여기서 뵈니까 대표님 정말 의사 선생님 같으세요. 아니, 평소에는 안 그랬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검사받기로 했으니까 우리 대표님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아, 맞네. 그랬었죠? 조심할게요. 두 분 다 들리거든요. 오늘은 어떤 일로 진료실에서 촬영을 하는 건가요? 지난번 촬영 때 두 분 청력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청력 검사를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건 아니죠? 다행히 그렇게 아프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상이 나와야 될 텐데요. 충격 검사하실 거고요. 이쪽에서 삐 소리 크고 작게 들릴 때마다 버튼 눌렀다 뗐다 해주세요. 큰 소리, 작은 소리 다 바로바로 눌러주시고요. 소리가 들리면 누르면 돼요. 네, 헤드셋 따로 만지지 마시고 불편하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손도 귀 불편하신 쪽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시고요.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들리셨어요? 오른쪽 먼저 할게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어느 쪽으로 들리세요? 제가 두 글자 단어 불러드릴 거고요. 소리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따라서 말씀해주세요. 가위, 가위, 호박, 호박, 시계, 시계, 마차, 마차. 반대쪽이에요. 방금 오른쪽으로 쉬 하고 바람 소리 들으셨죠? 네. 그 바람 소리는 계속 날 거니까 최대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왼쪽으로 아까 처음에 하신 것처럼 삐, 부 소리 날 때 버튼 눌러주세요. 네. 청세포 검사고요. 귀에서 소리 들릴 거예요. 움직이거나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소리 나는 거 듣고 계시면 돼요. 고막 검사고요. 소리 나고 압력 느껴져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움직이거나 말씀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오늘은 우리 박 PD님 청력 검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많이 불안하신가요? 대표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 우리 박 PD님 평소에 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많이 안 좋은가요? 아, 큰일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PD님의 검사 결과는 다행히 괜찮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신 검사는 순음 청력 검사입니다. 순음 청력 검사라는 거는 좌우로 나누어서 우리 귀가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귀에 듣는 능력이라는 거는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 또 이소골까지 소리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전달된 소리를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가 얼마나 잘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보는 건데요. 우리 PD님은 오른쪽 왼쪽 모두 소리의 전달과 또 소리를 느끼는 그런 감각 신경성 부분 모두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노화 때문에 청력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5dB 그거보다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정상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PD님은 양쪽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한 거는 이음양 방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소리에 반응하는가 하는 걸 측정을 한 건데요. 오른쪽, 왼쪽 모두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이음향 검사가 아까 전에 소리가 나고 있는데 또 다른 소리를 듣는 그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럼 약간 소음이 있는 곳에서도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건가요? 이음양 방사라는 거는 이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가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반응해서 소리를 이 달팽이관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관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이 웨이도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는 고막 운동성 검사는 이 고막과 고막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의 기능이 정상인지, 그 압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난청이 어려서부터 있었는데 본인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한참 지난 후에 나이가 들어서 청력 검사를 해서 본인이 난청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소리를 잘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즉 무슨 말인지는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약간 시끄러운 환경에서 잘 못 듣는 경우, 즉 차 소리가 시끄러운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텔레비 볼륨을 나만 좀 키워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난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식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난청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청력이 나빠지는 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사항들을 관리를 잘 하면 그래도 예방을 하고 그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가 있는데요. 지나친 소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큰 소리가 나는 곳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큰 음악을 장시간 듣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약물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약을 많이 복용하면 간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귀도 불필요한 항생제나 소염제 이런 약물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박 PD님 난청 관련된 것도 아예 정상이신 거예요? 네, 다 정상 범위 안에 들고 큰 난청은 없습니다. 근데 왜 4호점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귀보다는 이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을 안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죠. 이보다는 귀와 귀 사이가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 조 PD님 검사 결과인데요. 고막 운동성 검사에서 오른쪽 왼쪽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건강에 방심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큰 소음을 피하고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청력 귀가 검사를 아프려고 해요. 다시 청력 검사를 해봐야겠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았죠? 오늘은 우리 PD님들의 귀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기적인 청력 검사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브레인 세라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